국내외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게임 예측의 달인 두 분 모셨습니다. 뉴스게임의 자칭 안방 도련님 최재성 전 수석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 국민의힘의 김종혁 조직부총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니 김종혁 부총장께서는 지금 일찌감치 고향병에 네. 단수공천 맞아요. 돼서 뛰고 계시고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홍정민, 이기헌 예비후보가 경선 막 치르고 있는 중이고 네. 그런 거죠. 아니 상대가 빨리 결정이 돼서 좀 전략적으로 이 경쟁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최대한 상대는 좀 늦게 결정되는 게 좋아요? 어때요? 뛰면? 아무래도 늦게 결정되는 게 저한테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경선이 이제 치열해지면 예. 그 후유증이라는 게 적지 않거든요. 그냥 경쟁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 뭐 경선이 상대방의 경선이 치열하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반대는 경선을 열심히 하면 본인들이 이제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나중에 다 제대로 합쳐지면 그럼 그것도 굉장히 무시 못할 그런 파워가 되는 거거든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네요. 그런 게 진짜.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바쁜 와중에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바로 뉴스게임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민주당으로 갑니다. 이번 주 민주당은 공천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친문계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홍영표 의원 컷오프 됐는데요. 이 가운데 홍영표 의원은 새 정치를 하려는 분들과 뜻을 모으겠다 이런 글을 올렸죠. 과연 홍 의원 민주당을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로 향할까요? 아닐까요? 들어주십시오. 그쪽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보셔도 됩니다. X. 최수석 X, 김 부총장 O 드셨어요. 2번 문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출마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구나 경기도 동탄 가운데 한 곳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죠. 과연 이준석 대표 어디로 출마할까요? 주관식입니다. 최수석님. 저는 비례대표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비례대표요? 네. 잠시 후에 설명은 듣기로 하고. 예, 김 부총장님. 근데 이렇게 서로 당이 다른데 생각이 비슷하네요, 이거는. 저도 비례대표 갈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요? 네. 이거 설명 잠시 후 듣겠습니다. 예, 3번 일단 넘어가죠. 어제 조국 혁신당으로 당명을 정한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최근 비례대표 지지정당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과연 조국 혁신당의 목표처럼 의석수 10석, 비례 3등의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주십시오. O. 최수석 O, 김종혁 부총장 X 드셨어요. 4번으로 갑니다. 4번 질문은 영상을 지금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MBC 뉴스의 일기예보입니다. 보고 나서 제가 라디오 청취자들을 위해서 또다시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네,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습니다. 1.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날 하늘은 어떻게 보일까요? 자,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27일 날씨 보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며 화면에 파란색 일자를 크게 띄웠습니다. 이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선거방송 심의를 위반했다며 방심위에 제소를 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선을 넘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반면에 MBC에서는 과학적이고 유용한 내용으로 충실히 전달하고자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자, 조금 전 보신 그 MBC의 날씨 보도 과연 선을 넘은 걸까요? 아닐까요? 들어주십시오. X. 최수석 X, 김 부총장 O 드셨어요. 자, 문제는 여기까지. 마지막 문제부터 좀 해설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님 선 넘었다? 보세요. 넘어도 많이 넘었죠. 사실 JTBC 앵커 출신 아니십니까? 저는 뭐 기자 중앙일보 출신이시고, 편집국장도 중앙일보도 했고, 계셨고 34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선거도 여러 번 치러봤는데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보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뒤에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들어보세요. 네,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습니다. 1.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그냥 그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건 선거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저것을 누가 그 날씨 보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냥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 빼고 그냥 키보다 큰 1이 있는데 미세 농도가 1까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 그나마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1라고 얘기하면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1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일본에 대한 무의식적인 그 주입이 되게 되는데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선거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과거에 최재형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어디 대구 지역에 내려갔다가 누가 손마이크 주는데 그거 무심히 자꾸 얘기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그 향후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지선언을 하면 그것도 다 처벌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복을 입고서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어서 여러 사람하고 손으로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선거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5명 이상이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 선거철이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이거나 암시를 주는 그런 행동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방송에서 저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1이 됐다고 해서 저렇게 몸보다 큰 그런 그래픽 디자인을 쓰는 것도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고. 자, 최재성 수석은 X 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같은 방송 MBC죠. 그 MBC 해명 중에 뉴스회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낮에 하는 거. 예. 저도 거기 출연합니다만. 예. 거기 보면은요. 정말 저보다 훨씬 큰 2가 써 있고 지금 저희가 사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써 있거든요. 저 방송에서는 커다란 2가 있네. 2시에 시작한다 해서 2예요? 아까 나온 뭐 일기예보에서 1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면 저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사실을 왜곡했느냐, 혹은 어떤 비주얼이나 화면을 보여주면서 합성이나 뭐 등등등으로 조작하거나 왜곡했느냐. 뭐 이런 이제 사실관계 여부를 따져서 사실과 다른데 저거 이렇게 강조했느냐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저거는 그냥 표식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요, 제가 보기에는 삼성도 문제 있어요. 삼성이 로고가 완전히 파란색이거든요. 삼성 라이온스, 삼성 FC, 수원 FC죠. 마찬가지거든요. 그다음에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파란색이고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버스들 있잖아요. 자치단체마다 1번 버스 없는 데가 없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왜곡했거나 뭐 이랬으면 그러면 지적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뭐 저는 MBC 뭐 해명 중에 하나지만은 미세먼지 1 이제 마이크로그램이죠. 이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날 그러니까 강동 지역에서 일을 한번 쳤다는 거죠. 강동뿐만이 아니고요. 몇 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로 따지면 한 3분의 1? 그런 정도, 뭐 구로구도 그랬고. 그래서 매우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국민들이 이제 미세먼지에 얼마나 민감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걸 강조해서 얘기를 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김종현 부총장님. 예를 들면 삼성 라이온스가 파란색은 이미 오래전부터 써왔던 거 아닙니까? 붉은 악마가 붉은색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붉은 악마가 붉은색이라고 해서 너희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들이고 그 뉴스회전의 2번은요. 오래전부터 해오던 방송에 2시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선거철에 이 매우 민감한 시절에 거기다가 딱 파란색으로 붙이면서 그 자체가 제가 만약에 편집국장에 하면서 이런 보도가 나온다면 야 이거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철에는 다들 민감해 있고 굉장히 신경전이 강하고 그다음에 선거법도 엄하거든요. 그렇다면 언론이라면 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을 경우에 이게 얼마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라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거를 몰랐다면 제가 보기엔 기자 자격이 없는 거고요. 알면서 그랬다면 그거는 위반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미필적 고의였든가 아니면 고의였든가 아니면 무지였든가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인데 무지는 아니라고 봐요. 적어도 기자라면 있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잠깐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뭐 선거운동 기간 중에 마이크 잡고 뭐 하면 안 되고 포스터 앞에서 숫자를 연상케 하는 뭐 찍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여러 되게 가지 세세하게. 있습니다. 저 부분도 있습니까? 방송에서 지금 한 40여일 남았는데 뭐 일자, 이자를 연상케 한다든지 뭐 옷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그거는 선관위가 이제 해석을 내려야 돼요. 유권 해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케이스별로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저런 상황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내려야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아마 상식적인 어떤 언론인이라면 야 이거 선거철에 저렇게 일자나 이자나 특정의 색깔을 저렇게 예외적으로 갑자기 등장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럼 그 오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빨간색 옷을 입고 진행한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누구를 여기다가 뭐 숫자를 써서 지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옷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색깔은 괜찮지만 숫자는 안 돼요? 아니 선관위원장이 아니신데. 그거는 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져서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지금 파란색에 파란색 옷. 예. 네, 뭐 보면은 또 이것도 일자거든요. 밑에는 이자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네. 예? 아까 네. 뭐 저 삼성 얘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회사의 로고라든가 네. 상징색을 바꾼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회사의 색깔을 바꿔도 그게 방송을 여러 사람 방송하는 건 아니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나 광고도 하고, 네? 뭐 전광판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TV를 통해서 광고도 하고 이러다 보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의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내일 모레 혹은 뭐 다음 주에 투표일이다. 그러면 의도를 갖고 했다. 혹은 영향이 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40여일 남았잖아요. 여기서 저걸 의도를 갖고 오늘은 1입니다. 이게 1번 찍으라는 걸로 해석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굳이 왜 1을 강조했냐 지금 그러셨거든요. 굳이 1을 몇 번 강조했다.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좀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내일이 투표일이에요. 네. 오늘 특정 방송사 일기예보예요. 네. 1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내일이 투표일인데 네. 근데 40여일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것을 그런 의도를 가진 행위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면 무리하다고 봅니다. 선거가 시작되면요. 네. 그 단계에 따라서 강도가 높아져요. 예를 들면 30일 전에는 이제 아주 심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60일 전도 있고 90일 전에 있고 후보 사퇴 시한도 있고 그렇죠. 거의 6개월 전부터 이제 이런 단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언론인의 상식으로 볼 때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보도를 갑작스럽게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래픽을 특정 색깔을 입혀서 서울은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은 정말 적절치 않은 것이고 얼마든지 상대방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고의거나 미필적 고의거나 그 무지였던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무지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 무지일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이 토론은. 그래서 미세먼지 이제 아주 나쁨으로 나오면 빨간색을 써야 되거든요. 그때도 어떻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의견 보내주십시오. 좀 양쪽의 의견을 들으셨거든요. 청취자들의 의견은 보내주시고요. 오늘 문제 퀴즈 푼 것 중에 이 이야기를 좀 가보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영표 의원 컷오프 됐습니다. 친문계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새 정치를 하려는 분들과 뜻을 모으겠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김종인 부총장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탈당하고 다른 당으로 가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친문계 좌장인데. 친문계 좌장이지만 뭐 어느 당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모멸과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 당에 있을 이유가 없고 저는 홍영표 의원이 굉장히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민주당이 저렇게 훼손되고 한 사람의 사당으로 변질돼가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탈당을 할 것이고요.
선택을 뭐 저는 뭐 이낙연 후보, 이낙연 그 당으로 대표의 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최수영님은 아까 뭐 드셨죠? 안 갈 것이다. 예, 앞서서 이제 당장은 안 갈 것이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고 싶고요. 당장은 안 갈 것이다. 앞서 이제 탈당해서 이제 이낙연 신당이죠. 그쪽으로 간 전현직 의원들하고는 조금 홍영표 의원의 정치적 위상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게 좀 달라요. 그래서 바로 가는 것보다 조금 이 탈당을 하더라도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민주개혁연대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일단은 포지셔닝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민주당의 리스크 중에 하나인데 신경민 의원이 이제 전직 의원이죠. 예. 이낙연 신당에 갔잖아요. 그렇죠. 이낙연 신당의 지지율은 조국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 개혁 신당보다 낮습니다. 낮아요. 네. 그런데 왜 위협적이냐면 전현직 의원들이 많거든요. 득표력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표 잠식 효과가 커서 민주당 황금 지역구가 졸지에 격전지로, 민주당 우세 지역구가 졸지에 열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낙연 신당에서 출마하는 전현직 의원의 득표력 때문에. 그만 홍영표 의원이 뭐 다른 지대에서 다른 모색을 해서 해당 지역구에 만약에 출마를 한다. 그러면 홍영표 의원 지역은 민주당이 아주 좋은 강세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졸지에 격전지 내지는 열세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매우 민주당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명분이 있고 혹시 뭐 시비를 따져서 이현역 의원 안 돼 하더라도 이기는 총선 그를 위한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설득을 하거나 혹은 안 되면은 경선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명분을 뺏거나 경선에서 지면은 출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기면은 출전을 시키는 이런 방식이 대표나 공천 핵심 라인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의원이 있어도 그런 방식으로 보통 했던 이유가 탈당해서 출마하게 되면 이걸 안 해야 될 리스크 된다. 때문에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종혁 부총장님, 그 임 전 실장이 컷오프 되던 그날 퇴근 인사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자신의 지역구에서 그대로 그냥 퇴근 인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미 결정이 됐는데도 저렇게 퇴근 인사를 한 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쇠가시? 내가 만약 여기에서 그냥 무소속으로 뛴다거나 다른 당의 이름으로 뛸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약간 경고하는 듯한 그런 의미도 있을까요? 그러겠죠. 거기다가 거기 윤영찬 의원도 오고 다른 의원들이 와서 가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공천은 완전히 잘못된,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당화 작업이다라는 것들을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최수석 전수영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봉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탈당은 자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잖아요. 나가려면 나가. 니들이 왜 여기서 떠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기는 총선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절대로 당대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잘 안 되면 그래도 끌어안고 우리 같이 가봅시다. 우리 대의명분을 위해서 뛰어야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임종석 실장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명문연대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걸 달리기를 하면서 그걸 보신 다음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탈당은 자유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표는 이건 내 당이야. 그러니까 총선 승리가 목적이 아니고 나는 나를 보호할 사람들로 그 의석수가 왕창 줄어들어도 그것만 지키면 돼라는 선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민주당 이야기 뭐 앞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뉴스게임에선 풀고 개혁신당 얘기 넘어가 볼게요. 아까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를 동탄으로 갈까요? 대구로 갈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더니 두 분이 똑같이 비례 갈 것 같습니다. 이러셨어요. 저는 좀 의외의 답변이라 최수성님 갑자기 웬 비례예요? 지역구 간다는 분한테? 김종인 지금 공관위원장으로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그 전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만났다. 이준석 대표에게 어떻게든 국회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김종인 위원장이 하셨거든요. 했어요. 예. 그리고 뭐 어쩌어쩌 해서 국민의힘 잔류를 못하고 신당을 만들었잖아요. 네. 지역구 나가겠다고 해요. 네. 그런데 공관위원장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오셨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국회의원이 안 되면 그가 얘기하는 정치 또 뭐 대통령과 이제 뭐 대표 쫓겨났던 과정, 그가 주장했던 얘기 이런 것들을 보수 정치 틀 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렵다고 보세요. 예, 이번에 그래서 떨어지면. 신당이 일정 기간 어떤 의미 있는 존속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준석 원내 입성은 저는 전제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출마해서 떨어지게 되면 예. 신당은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당도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준석과 신당이 그냥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이준석의 실패는 신당의 실패이기 때문에 예. 이준석이 일단 살아 들어와야 되고 이후에 보수라는 그라운드에서 다시 또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큰 전제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 역할을 또 김정인 위원장이 좀 하지 않을까. 자, 김종혁 부총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여러 차례 이미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들 예상하듯이 이번에 낙선을 하게 되면 정치적 생명 끝이다라는 얘기들을 다들 하잖아요. 그 이후에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아마 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명분을 찾을 것이냐 실리를 찾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준석 대표 그동안에 뭐 나는 노원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지만 그 노원 주민들한테 뭐 이런 뭐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그냥 또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대구 얘기를 또 한참 또 나오다가 그다음에 이제는 또 뭐 화성 동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슨 뭐 지역구 쇼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그 이유는 본인도 알고 계시니까 그럴 거예요. 이번에 내가 잘못되면 나는 이제 거의 정치적으로 끝난다라는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생존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뭐 비례로 나가면서 내가 다른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유세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좀 자유로워야 된다. 내가 묶이면 안 된다. 그런 명분으로.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뭐 추천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로 갈 것이다. 그런 모양새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 향후 행보에 대해서 예측할 때마다 틀렸는데 계속 틀리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못 믿겠어요. 아니 근데 신당 양당 체제단은 결론적으로 맞은 그건 거거든요. 맞으셨어요. 통합해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데 아주 조건이 좋아요. 이준석 신당에서 비례대표 이준석 하기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만 해도 불출마해야 된다. 아니다 출마해야 된다. 양론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준석 비례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뭐 당내부터 당원들까지 제가 보기에는 바리케이트나 장벽이 없어요. 찬성할 것이다. 예, 그래서 아주 환경이 좋죠. 여기까지. 이번에 또 틀리시는지 맞는지 하루 이틀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